우리 어머님들 아이 키우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셨어요? 저는 아이들 뽀얀 피부에 상처 날 때였습니다. 아우 진짜로 그러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자, 그중에서도 특히 화상은 흉터가 쉽게 낫지도 않아서 더욱 속상하죠. 그래서 이번엔 일상생활에서 화상을 당하기 쉬운 순간들을 모아서 랭킹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화상을 주의해야 할 순간 베스트 5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봄이 됐으니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을까요? 밖으로 나가 뛰어놀 일만 남았는데요. 햇빛을 받아 뜨거워진 미끄럼틀을 주르륵 타고 내려갈 때, 킥보드, 자전거를 타다가 우당탕 넘어져서 아스팔트 바닥에 피부가 쓸릴 때, 바로 이 순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친 건 알겠는데 웬 화상이냐고요? 잠시 후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살. 귀여운 딸아이를 둔 나주부 씨. 남편 퇴근에 맞춰 저녁 준비 한창입니다. 버글버글 된장찌개에 조물조물 나물도 묻혀놓고요. 안아달라고 자꾸만 보채는 딸을 들쳐 안고 마지막으로 미리 앉혀놓은 밥솥을 확인하는데요. 그 순간 밥솥에서 김이 빠져나오고 새하얀 증기가 신기했는지 손을 내미는 아이. 삑! 여기서 잠깐! 이거 잘못했다간 화상으로 직행입니다, 직행. 아차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전문의에게 들어보시죠. 화상 전문의 백진호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상 치료하는 백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일상의 순간들로 제가 랭킹을 구성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화상하면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예. 또는 이제 불에 이렇게 데였을 때 화상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화상의 경우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온식 문화, 예. 열탕 문화 때문에 예. 뜨거운 액체에 다치는 열탕 화상 비율이 다른 화상보다도 훨씬 높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거 예. 라면입니다. 라면 끓이다가. 예, 그리고 식당에서 예. 그릇을 들어서 옮기다가 예. 허벅지에 쏟는다든지 이 바닥에 앉아서 좌식으로 네. 식사하시는 경우에 네. 위험하게 머리 위로 들어서 옮기다가 전신 화상을 입는 경우 종업원 이렇게 옮기다가. 예, 아유. 아주 비극적인 예.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각종 폭발이나 네네. 불길이 올라오는 경우 예. 화염 화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접촉 화상이 있습니다. 예. 피부에 그대로 닿아버리기 때문에 예. 면적은 작지만 예. 아주 깊은 화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열 때문에 예. 생기는 화상 이외에도 예. 전기 때문에 생기는 담전, 화학 물질 때문에 손상 예. 입는 경우 있고, 가스나 예. 유독 저 물질들을 들이마셔서 예. 생기는 폐 손상, 여러 가지 화상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예. 그리고 언뜻 들어보니까 외부 화상도 있지만 내부 화상도 있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상이 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자, 이렇게 다양한 화상들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화상을 당하면 예. 보통 몇 도 화상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있습니까 화상이? 화상이라는 것은 네. 그 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때문에 예. 피부나 피부 아래쪽에 있는 조직이 예. 손상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피부, 네. 표피입니다. 예. 이 표피가 상한 경우가 1도 화상입니다.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서 화상 그렇죠. 그 도수를 나누는군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보통 이제 햇볕에 상하는 경우 1도 화상이라고 1도, 표현하고 예. 표피 아래쪽에는 예. 진짜 피부층, 진피. 진피가 자리 잡고 예. 있습니다. 두껍게 자리 잡고 예. 있기 때문에 이 진피가 열 손상을 입으면 네. 진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바로 물집입니다. 아. 거꾸로 얘기하면 물집이 생기면 네. 2도 화상입니다. 2도 화상. 예, 신경이 다치기 때문에 예. 통증이 심해집니다. 예, 그리고 피부는 네.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열을 손상을 받으면 단백질은 그 열에 약합니다. 녹아버리는군요. 그렇죠. 단백질 변형이 일어납니다. 아. 쭈글쭈글하고 예. 딱딱하고 볼록하게 올라오는 예. 흉터 예. 발생을 하는 그 도수가 이제 네. 2도부터 예. 발생을 할 수 있겠고, 오. 더 깊어져서 예. 피부 전층이 다 손상이 된 네네네. 경우 3도 화상입니다. 피부가 형태, 기능 모두 잃어버린 경우 진짜 피부가 내 진피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가짜 피부가 되었다고 가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조직이 올라올 수도 없고 네네.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가피 절제 수리라는 수술까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화상을 입고 우리가 딱 보면은 이게 몇 도 화상이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나요?
화상을 네. 입고 네. 진료실로 예. 처음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예. 몇 도 원장님 화상인가요? 몇 도 화상이에요? 예. 한번 물어보시면 분이 가장 성급하죠? 많습니다. 예, 저의 대답은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바로 눈으로 아니, 봐서는 모르는구나. 화상 전문병원에서 아. 화상 전문의가 그것도 모르냐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화상 초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 네. 화상 상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처음에는 깊어 보이지 않더라도 네. 며칠 지나면서 화상은 굉장히 깊어지는 경우가 많고 화상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깊이를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면밀히 관찰하고 상처를 치료하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 무섭네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랭킹 제가 이제 5위, 4위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미끄럼틀. 예, 예, 열에 달궈진 미끄럼틀이라든지 예, 예. 아스팔트에 쓸렸을 때 요런 화상. 예. 그리고 아까 그 찌개 같은데 열 이렇게 이렇게 밥솥에서 예, 올라오는 맞습니다. 예, 이런 예, 증기라고. 증기 요런 데 돼 있는 이런 화상. 이런 예, 예. 거는 어떤 화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찰과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건 찰과상이구나. 그렇죠. 예. 이제 정식 명칭은 마찰 화상인데 네, 네. 그걸 왜 화상으로 분류를 하냐면은 네. 쓸리면서 생기는 강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진피에 열 손상을 입고 특히나 아스팔트나 흙길 네. 쓸리면서 이물질이 박힙니다. 어. 심각한 흉터를 발생시킬 수가 예. 있겠습니다. 보호장구가 없는 경우 네, 네.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호장구 잘 착용을 하셔야 되고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증기 아까 말씀하신 예, 예. 증기로 인한 예, 화상 예. 이거는 뭐라 그래요? 보통 이제 스팀 화상, 이건 스팀 화상. 예, 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물이 고열과 예. 고압에 의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증발될 때 순간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 열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잠깐만 스치기만 해도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고 초화 화상에서 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예. 증기 화상입니다. 아, 뭐겠습니까? 그렇군요. 밥솥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밥솥. 밥솥 없는 집이 없습니다. 예. 밥이 다 되어갈 때 김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예. 마치 어린이들은 예. 장난감 칙칙 소리 날 때. 그렇죠 기차처럼 예, 칙칙칙 하니까 예, 그 예. 호기심 가지고 갔다가 예, 예. 그때 열리면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 같은 경우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 이게 단백질이 익어버리면 딱딱해지는 그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기능적인 문제 예. 발생을 하고 밥솥이 바닥에 놓여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얼굴을 맞아요. 들이밀어서 얼굴 이렇게 내밀면 이게 예.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뭐 연구한 흉터, 안구를 다치는 안타까운 경우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꼭 밥솥은 아이들이 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손이 안 치워주시는 닿는 것이- 곳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겪는 확률이 높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그 소아 화상이 성인 화상보다 더 치명적이겠죠? 아무래도 이 열이잖아요. 피부가. 예, 화상의 특징이 예. 좀 있습니다. 그 한두 돌 이내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피가 덜 자라 있습니다. 예. 얇고 약합니다. 예. 어른들에게는 뭐 대수롭지 않은 정도의 온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같이 다쳐서 부모님이 아이를 막 들쳐업고 병원으로 오셨는데 막 아이를 나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그게 무슨 너는 아이 왜 잘못이에요. 주의력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예. 얘기를 주시는데 자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부모들의 어른의 우주의가 잘못인 거죠. 가장 큰 이 그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예.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가 화상을 주의해야 할 순간 또 어떤 순간들이 있는지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코로나로 집에 와 있는 분노를 달고나 커피로 쏟아냈던 한국인들. 어디 그뿐인가요? 너도 나도 추억의 달고나 만들어 먹기에도 나섰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달고나를 검색하면요. 뜻밖에도 달고나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는 글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증상도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벗겨지기까지 했다고요? 간 만든 달고나가 뜨겁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화상까지 입을 정도였다니 사실이라면 요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겠는데요? 이번엔 우리 어머님들도 한 번쯤은 화상을 경험했을 순간입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전을 부칠 때 실제로도 매년 명절만 되면 화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급증한다는데요. 기름이 피부에 튀면 잘 닦이지도 않는 데다가 물에 데였을 때보다도 훨씬 쓰라리기 마련이죠. 전이고 뭐고 홀라당 뒤엎어버리고 싶게 만드는 기름 화상의 통증. 이럴 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이 알려드립니다. 자, 저는 이 달고나를 무슨 순위에 넣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아이들뿐만 아니라 만들어주는 어른들도 이 달고나 그렇습니다. 때문에 화상을 입더라고요. 예, 예. 이거 설탕과 소다가 섞여서 같이
끓어버리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 그리고 끈적이는 점성, 네. 한번 붙어버리면 네. 잘 떨어지지 않고 접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손상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아. 깜짝 놀라서 손을 대는 경우, 손가락 관절에 그래요? 오그라드는 증상까지 부모님까지 같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고요. 다치는 양상 자체가 네네. 끓으면서 네. 거품이 일어나면서 네. 터지는 폭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다가 이게 끓으면은 진짜 설탕과 예, 함께 예. 이게 팍 터지잖아요. 터지기 터져가지고 때문에 얼굴 튀잖아요. 안구까지 아. 다칠 수가 있고 목은 피부가 좀 약합니다. 예, 예.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아이고. 자 아무리 답답하고 하셔도 예.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놀이를 하는 예. 것은 꼭 통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달고나가 아니라 평생 가슴에 쓰고 나네. 예. 예. 지울 수 없는 흉터가 그러네요.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예. 어머님들이 진짜 명절 때 전 부치다가 예. 기름이 탁 튀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튀면은 그 상처가 쉽게 예. 아물지 않거나 흉터가 잘 그렇죠. 사라지지 않죠. 예, 모두가 즐거워야 될 네. 명절입니다. 그럼 명절이 기름 때문에 얼룩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물보다는 기름이 예. 끓는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닭 튀기는 기름은 한 예. 180도 가량 됩니다. 180도. 예, 그래서 똑같이 다치더라도 훨씬 심하게, 예. 훨씬 그 심한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죠. 물은 끓어봐야 100도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명절에 조리를 하실 때는 예. 뭐 안에 열기 때문에 덥고 하더라도 예. 긴팔, 아, 반드시 그렇죠. 보호장구 같은 거.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예. 얼굴도 좀 가리시고 아.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고글, 아. 안구 많이 다칩니다.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그 코로나 예. 때문에 투명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쉴드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 쉴드 치는 예, 거 그런 예. 거 하는 게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화상에 대처하는 응급 조치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막 당황하니까 예, 예. 무조건 데이면 빨리 차가운 물에다가 손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네. 차가운 것으로 식혀야 된다는 것은 예.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네. 열의 원인을 제거를 먼저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청바지를 입고 네. 복날 네.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쏟았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찬물을 붓는 것은 안에서 열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청바지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부끄럽더라도 그러네. 청바지를 벗더니 잘 안 벗어지면 가위로 자든지 네, 네, 네. 빨리 열의 원인부터 제거를 그러네. 해주는 것이 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 예. 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차가울수록 좋은가요? 예를 들면 얼음물이라든지 예. 차가운 물을 쓰는 게 혹시 도움이 더 될까요? 얼음에 담기면 통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예. 얼음에 담궈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얼음이 닿게 되면은 예. 혈관이 가늘어집니다. 오. 혈관 수축이라고 하죠. 예. 열심히 혈류가 통해서 열을 뺏어서 딴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열을 식히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차후에 예. 염증이 더 심해지는 네.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얼음은 닿지 않는 것이 좋겠고 예. 상온의 수돗물 온도 대략 한 10도에서 20도 사이 됩니다. 아. 한 1, 20분 가량 흐르는 물에 잘 식혀서 상처를 젖은 수건으로 잘 보호해서 화상 기관으로 오시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화상 중에 2도 화상 정도 되면 물집 잡힌다 그랬잖아요. 예. 물집은 터뜨리면 안 되죠. 물집이라는 것 자체가 진피가 예. 익었을 때 그 진피에서 나오는 그 염증성 액체입니다. 아, 예. 상처가 낫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소독을 하고 네, 네. 물만 빼주는 것이 좋겠고 예. 위에 덮여 있는 이제 표피죠. 예. 껍질은 그 자체가 내 자신의 피부를 이용한 예. 며칠 동안은 좋은 드레싱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예, 가능한 감염이 심하지 않다면 예, 예. 그대로 유지를 해두는 게 통증도 예.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화상에 이제 된장 바르고, 저 이제 민간요법이죠. 예. 무슨 뭐 치약 바르고, 이거 안 좋다고 방송에 여러 번 나왔는데도 그렇습니다.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죠. 가장 많이 해서 오시는 거 예. 소주. 소주 맞아, 소주.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찬 걸 하면 예. 식혀지기 때문에 알코올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열기를 뺏는다 생각하고. 그렇죠. 예. 흔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예. 안에는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화학 물질들, 착향 재료들, 상처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치약, 꿀, 달걀 흰자, 예. 그리고 각종 동물의 기름들, 아. 감염을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화상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열을 식혀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달걀 깨고 감자 갈고 뭐 요리 교실 시간을 낭비했네. 그렇죠. 빨리 식혀야 되는데 이런 걸 준비한다고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열이 식어야 되는데 예. 위에 이물질들이 덮여 있게 된다면 열이 오히려 배출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네.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재료들 때문에 감염에도
시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화상을 주의해야 할 순간 마지막 1위를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코가 비뚤어지도록 취한 당신, 비몽사몽 집으로 들어와 으슬으슬한 추위를 느끼곤 전기장판 온도를 똑똑똑 올립니다. 이내 몸을 감싸는 온기를 느끼며 잠에 솔솔 빠져들었죠. 그리고 며칠 후 허리 쪽 피부에 간지럼을 느낀 당신, 자세히 보니 색도 붉어졌고요. 시간이 지나자 부어오르기까지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화상을 입었기 때문. 어떤 화상이냐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원장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떤 화상입니까? 저온 화상입니다. 저온 화상. 예, 일명 온돌 화상이라고도 합니다. 네네네. 따뜻한 정도의 온도이지만 장시간 장시간 노출되면서 피부 전층이 익어버리는 대부분 3도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다치는 게 허리 아니면 복숭아 뼈죠. 오. 뼈가 가까운 조직에 눌려서 예. 손상되기 때문에 네네. 아주 깊은 손상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저온 화상을 입는데 음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술을 드시면 네. 일단 감각이 무뎌지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술이 깨면서 예.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예. 보일러 온도 최대로, 음. 전기장판 온수 매트 최대로. 네네네. 한참 주무시다 보면은 예. 피부 전체가 전층이 다 손상을 입고 예. 특히 이제 저온 화상을 넘어서 이런 예. 경우에는 생명에 치명적인 경우까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네네. 완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예, 피부와 예. 이런 온열 장비들이 바로 닿지 않도록 중간에 무슨 뭐 못 담요를 이불을, 하나를 그렇죠. 더 놓는다든지. 양말 신고 아. 긴 옷을 입고 피부가 가능한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네네네. 타이머 장치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온열, 온도 제어 장치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신다면 네. 이런 화로부터 네. 조금 멀어지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저온 화상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화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원장님, 화상 입었을 때 물론 뭐 매번 병원을 예. 빨리 가야겠습니다만 예.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정말 총각을 다투는 경우, 이런 예.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네. 면적이 넓은 경우입니다. 아. 예, 우리 몸표 면적의 대략 한 네네. 5%, 10% 넘어가게 되면 예, 예. 탈수에 빠집니다. 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경우라면 전문적인 수액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랭킹으로 만나봤듯이 화상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 오늘도 친절한 전문의들과 함께 우리 일상에 맞닿아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은 계속됩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